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오랜만에 애플 관련된 얘기만 좀 해볼게요.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9월 15일 날 여기 애플 이벤트를 이제 하게 됩니다. 이게 언제냐면은 9월 15일 오전 10시 Pacific Daytime, 그러니까 서부 시간 기준이에요. 그렇게 되면은 한국 시간으로 보면은 9월 16일, 그쵸? 새벽 02시가 될 거예요. 이게 언제냐면은 수요일입니다. 수요일. 네.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저 이벤트들을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이 애플 이벤트고, 애플 이벤트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. 그래서 애플 관심 없어도 시간 내서 한번 꼭 보세요. 왜냐면은 애플 이벤트에서 항상 뭐 신제품도 발표하지만 뭐 서비스 이런 것도 나오고,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애플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구나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어요. 특히 앞으로 이제 코비드가 이제 끝날 거를 이제 감안해서 애플이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파악하기가 좀 좋아요. 물론 이제 애플 이벤트를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이 접근 방법이 다 달라요. 저도 그렇고 다른 분도 그렇고 이제 보는 시각이, 뭐 우리가 컵을 봐도 컵에 이제 물이 이렇게 반 정도 있어도 이거 갖고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렇기 때문에 애플 이벤트를 이제 한다고 해도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. 그렇죠. 저도 제 나름 방식으로 애플 이벤트를 좀 볼 거예요.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뭐 영상으로 또 공유 드리겠죠.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. 그 다음에 애플이 지금 계속 하락을 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애플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 겁니다. 어제도 좀 반등할 줄 알았더니만 또 하락 마감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빠졌습니다. 근데 이 시점을 보면은 이때가 언제냐면은 주식 분할이 되고 이제 거래된 시점이 언제예요? 8월 30일인가 31일 뭐 이럴 거예요. 8월 말일 거예요. 그 이후로 지금 뭐좀 옵션 스퀴즈, 그쵸? 감마 해치 이런 거 막 소프트뱅크 막 얘기 나오면서 엄청나게 빠졌어요. 왜냐면은 그 텍 기술주들 중심으로 그런 옵션 플레이를 막 해갖고 그게 막 덤핑하면서 시장에 지금 나왔어요. 그러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조금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입니다. 이때 대비해서. 그래서 지금 좀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되는데, 특히 요때 저기 주식 분할이 뭐 된다는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주식 분할되면은 이제 무조건 이제 상승한다 이런 생각으로 막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을 거예요. 주식 분할이 된다고 무조건 다 상승하는 게 아니다. 상승하면 좋겠지만은 이 횡보도 할 수 있어요. 길게. 그래서 아마 과거 영상 보시면은 아마 제가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횡보하는 구간들을 쭉 그리면서 설명했던 그런 영상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애플도 지금 어떻게 다시 이제 반등을 요 15일 날 기점으로 할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은 이제 길게 횡보하는 구간도 분명히 과거에 있었다. 그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. 그 다음에 저 애플 카드 얘기를 할게요. 애플 카드. 자, 애플 카드가 이제 작년에 나왔고, 뭐 완벽한 성공이다. 뭐 이렇게 뭐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, 그래도 미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좀 끌었던 카드예요. 근데 옆에 제가 체이스 세파이어 리저브라는 카드를 좀 여기다 꺼내 놨어요. 제가 왜 여기다 놨을까요? 요게 재작년 작년에 가장 핫한 크레딧 카드였어요. 미국에서는. 그래서 밀레니얼즈라면은 이 카드를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. 특히나 지금 뭐 미국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뭐 아마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. 그래서 이 체이스 세파이어 리저브 카드를 밀레니얼들이 굉장히 좋아했다. 왜? 왜 좋아했을 것 같아요?
이게 주로 그 캐시백도 있지만은 럭셔리한 여행 그런 걸 많이 혜택을 줬어요. 그래서 주로 뭐 트래블 그렇죠? 또는 다이닝 이런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카드였어요. 그리고 캐시백도 많이 주고 뭐 이게 아마 5만 포인트 캐시백 해주고 막 그랬을 거예요. 그리고 뭐 300브러치 뭐 관광 뭐 상품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또 지원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핫한 카드였는데 이제 요런 상황에서 이제 애플 카드가 이제 나온 거예요. 근데 이제 애플 카드가 지금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왜 상승하고 있느냐? 여기 보면은 이 3C라고 보면 돼요. 3C. 3C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컨택트레스. 자, 써볼게요. 그쵸? 그 다음에 접촉이 없는.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? 캐시백. 이것도 캐시백을 잘 줍니다. 제가 알기로는 한 2%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애플 카드를 쓰면은.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예요. 완전 악필이네요, 그렇죠?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원인이 되었고 계속 좀 소몰소몰 모르게 오르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컨택트레스 이게 2019년 3월 대비 이 컨택트레스 페이먼트 시장이 150%나 성장을 했어요. 특히 이 코비드 때문에 굉장히 더 가속이 붙었겠죠. 근데 이 애플 카드를 보면은 일단은 no fees예요. fee가 없어요. 연회비가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세파이어 카드 이런 거는 연회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. 물론 대신 이런 걸 주지만은 어떻게 됐어요? 지금 코비드 때문에 트래블이나 다이닝 완전히 막갔죠. 그래서 여기도 조금 이 카드 이제 사용액도 좀 많이 다운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왜냐면 관광업이 완전히 그냥 죽었잖아요. 그럼 애플 카드는 지금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사용자 수가 계속 늘고 있고 피도 없고 그래서 왜 피를 안 받을까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. 저기 자기 애플에 그쵸 그 이코시스템에 다 이렇게 가둬두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먹히고 있다. 이런 건 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얘네들은 애플은 이제 이코시스템에 이렇게 카드를 통해서도 유입을 시키면서 여기에 자기네들만의 커뮤니티를 지금 더 키우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온라인 세이빙스 어카운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뭐 온라인 저축 상품 이런 것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온라인 대출 상품도 지금 이제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, 이 카드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카드 쪽도 좀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한다.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가가치가 분명히 커질 수 있다.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? 애플 이제 제품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앱스토어 아이콘이에요. 이게 쭉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천 이게 아마 2008년, 2013년 이게 2017년인가 18년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. 조금씩 바뀌었습니다. 그쵸?
요건 뒤에 이렇게 막 하고 요거는 조금 죽이면서 대신 요런 거 그림을 그리고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그리고 또 여기는 아주 이제 간단하게 박대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. 그렇죠? 하여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에 어젠가 애플이 앱스토어 정책을 조금 변경했어요. 근데 정책을 변경했는데 뭐와 관련된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. 그 게임 스트리밍. 자,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완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또 하는 걸 좋아하는 베테랑이에요. 왜냐면 지금 뭐 게임 한 지가 지금 한 30년, 3, 40년 넘었기 때문에 게임 쪽은 거의 뭐 이 해외 주식 하는 만큼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게임 스트리밍이 이제 미래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. 작년에는 그 뭐 삼성증권 뭐 해외 주식 무슨 컨퍼런스 뭐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뭐 유망 종목 설명하는 거 있었어요. 제가 작년에 영상으로 그런 걸 조금 요약해서 영상 올려놨는데 뭐 시간 되시면 보시고 거기서 한 세션에서 뭐 게임 스트리밍 하면서 뭐 스테디아 막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. 이거는 가는 거다. 이제 구글 스타디아. 스타디아는 구글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올해 굉장히 핫한 주제가 될 거다. 막 그랬어요.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요약한 영상에서 제 의견을 거의 다 남겼어요. 스테디아는 아직 멀었다. 그리고 누차 계속 얘기했어요. 지금 몇 번 그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5G가 제대로 활성화 된다면은 가능성이 있다. 그 얘기를 했습니다. 스테디아가 아직도 지금 찬밥 신세고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스테디아는 아예 그냥 뭐 그냥 듣보잡으로 좀 여기고 있어요. 저도 스테디아는 별로 관심이 안 가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X 클라우드라고 있어요. 자,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놓는 거예요. 요거는 구글이고, 그렇죠? X 클라우드가 이제 둘 다 이제 스트리밍이에요. 스트리밍을 해야 하는데 애플에서 처음에는 우리 iOS 니네 안 돼 막 그랬어요. 우리는 우리 정책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책에 따르면은 니네는 우리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못해.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제 정책을 바꾸면서 약간 좀 바꿨어요. 그러면서 iOS에서 서비스 오케이 가능해 할 수 있어. 우리가 바꿨어. 그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바꿨어요 정책을.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느냐?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, 우리는 모든 게임을 리뷰를 해야 한다. 그러니까 아무리 스트리밍이라고 해도 스트리밍할 게임에 대한 리뷰 절차를 거쳐야 한다. 두 번째, 이게 좀 핵심이에요. 두 번째가 모든 게임은 다운로드해서 뭐 소비자가 사용하게끔 해야 한다. 자, 이게 완전 펀치예요, 펀치. 왜냐면은 이 스트리밍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넷플릭스처럼 보고 싶을 때 딱 보고 스트리밍 하면서 보는 거잖아요. 우리가 따로 다운로드해서 보는 경우는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쵸? 뭐 비행기 타고 어디 멀리 갈 때 그러면 다운로드 해갖고 기기에다가 몇 개 받아서 비행기에서 보는 그 정도는 다운로드 하는데 대부분은 스트리밍이잖아요. 근데 엑스 클라우드나 스테디아도 똑같이 넷플릭스처럼
스트리밍 하는 거예요. 게임을 다운받는 게 아니고.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게임을 리뷰 절차를 거쳐하고 다운로드를 받아야 한다. 말이 안 되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그래 니네 서비스 들어와도 되는데 우리 정책은 요래. 그래서 이게 또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. 그쵸? 요게. 그리고 게임 하나가 좀 뭐 게임 쪽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 하나가 60기가에서 뭐 100기가까지도 가요. 최근 게임들은 이렇게 큽니다. 이게. 그리고 플러스 뭐 이것만 큰 거냐? 여기에 뭐 업데이트 패치라고 게임을 하다 보면은 뭐 수정해야 할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. 이런 패치가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막 50에서 막 60기가 정도 됩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콜 오브 듀티라는 뭐 또 모던 워페어라는 게임 같은 경우는 총질 게임이거든요. 그런 게 매번 나올 때마다 50기가, 60기가 했어요. 업데이트가. 엄청난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다운로드 해야 한다? 미치고 환장하죠. 못하죠, 이거. 어떻게 해요? 지금 뭐 특히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외부 메모리를 지원을 안 하잖아요. 그리고 이 시간이 엄청 걸려요, 이게.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요 크기를 보시면은 왜 스테디아가 5G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이게 설명이 되어지는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, 여기. 그렇죠? 이렇습니다. 근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엔티트러스트 문제가 다시 또 크게 불거질 수 있어요. 왜냐면은 엔티트러스트는 기본 철학은 이것 때문에 그 기업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. 이런 철학이 있어요. 밑바탕에. 근데 지금 애플 앱스토어에는 이렇게 큰 공룡들, 뭐 구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여기에 좀 작은 개발자들도 있거든요. 근데 얘네들도 피해를 보기 시작한다면은 엔터트러스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지금 이슈가 있어요. 이슈.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뉴스에 나올 것 같아갖고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끄집어 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이벤트가 좀 크게 두 개가 있어요. 그쵸? 뭐가 있습니까? 아시는 분? 자, 하나는 이제 애플 이벤트 요거. 그쵸? 자, 기억해 두시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페드 미팅이 있어요. 페드 미팅이 있는데 연준이죠. 이게 똑같아요. 화, 수 이틀간. 그래갖고 이제 금리 정책을 이제 내놓는데 요때 뭐가 나오냐면은 닷 플라트가 나와요. 닷 플라트가 뭐냐면은 17명의 그 연준 페드 참여자들 얘네들이 모여서 언제까지 2022년까지의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놓는 게 닷플랫이에요. 그래서 요걸 보면은 이제 금리가 어떻게 이제 갈지 대충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물론 닷플라트가 다 맞진 않아요. 뭐 이게 틀린 경우도 많고 그래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이제 보는 거지.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.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참고 사항으로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. 근데 이제 닷플라트가 이제 이 금리의 모습을 조금은 보여주는 계기가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이걸 거예요. 별로 큰 변함 없는. 물론 끝에 가서 약간 좀 이렇게 하겠지만
별로 없을 거예요. 대부분 17명 중에 한 14명에서 15명은 거의 플랫으로 이렇게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하여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